예, 청남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람답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황금에 눈이 멀거나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한번 보세요. 검사, 판사, 그죠? 전부 그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아버지 부자를 만나고 부자를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인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내 자식에게도 가난을 물려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금수저, 그렇죠. 금수저로 내 자식을 만들려면은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뭐 지놈이 알아서 공부하겠지. 지놈이 어떻게 알아서 공부합니까? 컴퓨터 게임이나 하거나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 재밌는데 생각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80 먹은 노모를 아들이 구타를 하고 내 두들겨 패고 해서 결국 구타로 사망했는데 경찰에서는 뭐 구타가 아니라고 그거 하네요. 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죽여도 뭐 그냥 넘어가는 시대. 좋은 나라, 멋진 나라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쓴 책들입니다. 내가 쓴 이 책들은 똑같은 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책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자, 여기 참력하는 이렇게 쉬운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모순된 용신과 객국의 모순된 점들을 밝혀두었고 야자시, 정자시에 대한 모순된 점도 밝혀두었고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음양오행이 공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공부하면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니 여기 그 직업 때문이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용신과 격국이 맞다면은 대통령이 5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죠. 그러면 환경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용신과 격국이 안 맞잖아요. 용신과 격국이 맞으려면은 대통령이 5명 나와야 됩니다. 그 맞지 않는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원인은 바로 직업 선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것을 일단 여기 썼어요. 쓴 것이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 요 완결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직업대로 가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과 정부적 적성.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일본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베스트셀러 됐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고 야간형이 있고 낮형이 있고 다 제각각 다릅니다.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제각각 얼굴이 다르듯이 제각각 나에게 잘 맞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 잘안하거나 이쁜 이름, 힘없고 연약하고 메가리 없는 이름을 사용해서 어, 판단력이 떨어져 갖고 그죠?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원인을 뭐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름이더라고요. 이름인데 이름은 우리가 소리인데 자꾸만 한자 백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건 정신 이상자들이 정신 이상자. 한자 백수 따지는 사람들은 일제 시대 우리나라 민족 정신 말살을 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한자 획수로 창씨 개명을 하면은 잘 산다고 꼬드겼거든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6개월 만에 80%가 창씨 개명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씨 개명할 때의 그 생각들이 뇌리석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도 그러한 생각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리이고 불러야 대답을 합니다. 문자는 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서리는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토끼 귀가 큰 이유는 무엇이냐입니까? 토끼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적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로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토끼 귀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끼가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토끼는 멸종하고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다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중요한데 무슨 한자나 한글의 획수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뭐 대학교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내인때 와갖고 경주시 안강읍이 있거든요. 총골짜까지 와가 따지더라고요. 한글 획수가 잘 맞다고. 그 정신 이상의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하고 사람이 획수가 맞아? 획수가 나타납니까? 이런 부르면은 과학 시대에 살면서 일제 시대의 정신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각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공개해 놨는데 이 책이 나온 후에 또 이렇게 이름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불용 문자가 다시 인식이 되고 그런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름은 나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며 내 생존의 에너지이다.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 해몽정물이나 그런 것은 꿈을 꾼 사람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내 참력학은 이런 것이다 이런 책들을 무료로 내줬기 때문에 이 출판사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 겁니다. 해몽정물을 쓰면서 프로이트를 만났죠. 프로이트의 꿈 해몽책도 읽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이트를 만났고 이건 부산에 있을 때 방송국 출연 다소 했는데 잘 하다가 나중에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래갖고 그만두라고 안 했어요. 돈법 없으면은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채널없어 안 되고 내가 그 일주가 개해 일주인데 개해 일주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격이 사주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죠. 그리고 이것은 2010년도에 그 창씨 개명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를 MBC TV에서 했습니다. 그때 출연한 것입니다. 유명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음파 메시지 성명학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고 하여튼 서점 있는 책을 다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들이. 근데 음파 메시지 성명학 책이 가장 정확한 이름에 대한 표현을 했더라. 그래서 찾아옵니다. 뭐 유명해서 유명 안 합니다. 유명한 거 없습니다. 사주를 뭐 깨떡같이 있는 대로 다 나쁜 거 다 이야기인데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어디가 버렸나? 없노? 있어야 되는데. 아하. 이거 안 했네요. 자, 미안하지만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이 아이의 사주는 여기 적어놨죠. 2020-0519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5월달 화요일 날 15시 19분에 캡처한 겁니다. 배치한 건데 자, 이 아이의 운명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 아이에서 우선 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아이의 그러니까 성격 같은 것도 중요한데 성격은 궁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아이에서 보면은 이걸 봐야 돼요. 일주가 보면 임술
임술 괴강살이거든요. 괴강백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강한 기운이 흐르는 사주는 강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강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강한 일이란 무엇이냐? 생명을 다루는 일, 의사, 경찰, 군인, 검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고생직살락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 원진살기가 있어요. 사술 원진. 이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 에이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이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유전자 공학 연구소나 정신 분석학이나 제약회사의 연구원 그쪽으로 가야 된다. 분석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최고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면 이제 이 사술 원진살과 이 임술 괴강백호살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존재들이 바로 이 무의식의 존재들이거든요. 나를 뺀 나머지 여기 보면은 나는 요 임술일 뿐이에요. 임술만 나라고요. 요 임자만. 임술 자체가 이게 임자만 납니다. 잘안 되네. 잘할 줄 몰라고. 하여튼 저 임자만 납니다. 임자. 나머지는 그럼 똑같은 글자잖아요. 음양오잉이잖아요. 그죠? 요 나머지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정신병 환자들 치료하는 사람, 정신치료를 하던 프로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로이트. 요 존재들. 그러니까 요 존재들이 우리가 사주사거리를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요 존재들이 장기거든요. 장기. 내 몸의 장기. 여기 요 금은 폐대장이고 수는 신장, 방광 신장 쪽이고 불은 심장 쪽이고 토는 위장이고 그죠? 목은 간이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이 오행이 잘못되면 그 부위가 약하거나 병들고 암에 걸리는데 그걸 모르는 사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체의 장기라고 생각하는 사주쟁이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걸 프로이트가 발견한 부분이고 나도 이거 안지 3년밖에 안 돼요. 이 세계를 프로이트가 기가 차게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치료를 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어디를 통해서 봤냐 하면 꿈을 통해서 봤거든요. 꿈을 통해서 무의식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신치료를 했다고요. 그럼 꿈은 누가 꿉니까? 내가 꿉니까? 꿈은 내가 꾸는 것 같아도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이 무의식들이 꿈을 꿉니다. 이 무의식들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도 이 무의식들이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숫자를 다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숫자를. 근데 그런 사람도 상담을 해봤는데 숫자를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요 꿈에서 요 무의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들이 내 몸의 장기이고 세포들이니 여기 잘못되면은 병 걸리겠죠. 정상세포가 변형이 되면은 그게 암세포다.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 임술이고 그 다음에는 사술 이겁니다. 사술 원진살. 그러면 내가 프로이트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볼까요? 아씨 이거 몰라. 여기 있네요. 프로이트 어머니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직업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게 있죠. 이 저자의 이야기는 그 블로그에 보면은 자기는 젊은 시절에 사업도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업도 몇 가지나 해보고 이랬는데 다 실패하고 직장도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역시 직업이 내 인생을 결정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 삼아서 쓴 책이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 프로이트 책들은 거의 다 국내에 있는 책들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참고가 되는 책이고 이 책은 읽을 가볼지가 없어요. 그때 하도 이렇게 그림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 이상한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이상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은 이때 결정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사주를 봐야 되고 이때 이 아이의 그 생각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뇌인식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인식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뇌가 제대로 인식하는 이름을 지어줘야 이 아이가 정신이 확실하게 들고 판단력이 확실하고 공부도 확실하게 해서 그 사주에 있는 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뭡니까? 아무것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무의식들은 내 장기와 세포가 되는 반면에 내 이웃도 되고 내 엄마도 되고 부모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형제도 되고 다 됩니다. 이 안에 이 사주보다 더 과학적인 것은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오차가 나도 사주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보면은 여기 이 편제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편제. 그죠? 역학상 사주상 편제가 아버지인데 편제하고 내하고 이 원지사 걸려 있죠. 이런 아버지 인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화가 보면 자수에 극받고 있고 요 신금에 이거 되고 있지 합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지장간까지 복잡한 이야기는 할 건 없고 이 아버지가 아마 그 일찍이 급사이나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아버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있다 해도 아버지하고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 편제는 요 정제도 보면 요 이제 그다음에 요 편제고 여기 정제를 보면은 그죠? 여기 정화는 정제거든요. 정제는 누구냐 그러면은 내 남편의 엄마거든요. 내 남편 그건 시어마 씨가 되겠죠. 시어마 씨. 그러니까 시어마 씨하고 내하고는 정림합이라고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마 씨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갑도이하고 결혼해도 그 엄마하고 내가 사이가 좋고 그죠? 만약에 선호공이하고 결혼해도 그 엄마하고는 나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주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는 사주에 있는 무의식들이 원하는 직업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 연구만 지 27, 8년 넘었고 이름 연구도 27, 8년 넘었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안 거는 한 3년,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그것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 책 속에 보면은 내가 사주에 요간 책이 있거든요. 왜 요겠냐 합니까? 이 사주들이 여자나 남자나 가기만 가면은 늦게 결혼하라고 그래요. 늦게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대학교 많아갖고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데 늦게 결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20대 해야 됩니다. 20대. 이게 대운이라는 것이 10년 주기로 오는데 20대에 결혼운이 있던 사람이 30대에도 결혼운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30대에 결혼운이 없으면 결혼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40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결혼하면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건강한 아이를 놓을 수 있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20대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대운 이야기만 하면서 사주를 맞추려고 상담을 하거든요. 사주를 맞춘다는 것은 객관식 문제 동그라미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잘 치면은 점수 많이 나오듯이 그 객관식 문제 풀듯이 사주 맞춰갖고 10명 중에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더라고요. 10명 중에 3명만 맞추면 소문나가 돈 번다. 그리고 사실 내같이 등시같이 사주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돈 못 법니다. 돈 못 버리 가지고 사주 상담하고 있죠.
사주 상담한 지도 한 5년 이제 6년 차 접어들었어요. 그 전에 사주 안 하고 뭐 다른 지랄들하고 돌아다녔죠. 사주 볼 일 없습니다. 뭐 너 사주 보고 난 뒤에 가면서 욕하는데 왜 사주 봅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 잘하면은 유명해지고 거짓말 못하면은 쪽박 찬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돈복 없는 사람을 하면 사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참력하기 이렇게 쉬운 것이다에 사주를 업으로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돈복 있는 사람은 사주 안 배워도 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주하는 사람 대부분은 돈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나도 돈복 없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돈복 없는 사람이 유명해지려면은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달콤한 말, 언제 운 났다, 이 사주 대박 났다. 어떤 인간은 애들 사주, 애 사주를 보고 아이고 이게 대통령 사주감이라 하고 큰절하는 인간도 있다 하더라고요. 참 웃기는 세상이지. 그러면 그 아이 엄마는 좋다는데 내가 상담하다 보면은 돈복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이 고3인가 뭐 대학생도 있고 이런데 돈복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차로가에 가면 돈복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거 상담하세요 이럽니다. 돈복 하나도 없는 거 없어도 있다 그래야 기분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돈복 없으면 없답니다. 욕하거나 말거나. 언젠가는 참고가 될 것이다. 뭐 욕하고 안 오면 뭐 하는 거지 뭐.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신경 안 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고 상담료도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전에 상담료 이 장명료 이 코로나 때문에 장명료 지금 50% 다운시켜놨고 상담료도 이렇게 적게 해놨습니다. 여기 또 써놨죠. 인생의 실패, 우울증, 공황장애, 질병 등을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보다 더 정확한 정신분석으로 예방하는 최고의 역학가이며 심리학자 청암 박채현입니다. 맞습니다. 심리학자 영들하고 소통합니다. 뭐 완벽한 그 대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긴 합니다. 그 영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5년간 영공부 직살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큰 자랑으로 안 합니다. 다만 사주로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영들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에 또 기회 나면은 또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암 박재현이었습니다.